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오늘은 쿼터급 스쿠터 입문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어떨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25cc 스쿠터를 거의 모든 분들이 운행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쿼터급 스쿠터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쿠터의 대부분은 상업용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레저용으로 타시는 분들도 스쿠터를 한 대쯤 보유하고 계신다면 튜닝을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있으면 세상 편한 탑박스를 달지 못하게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생겨나곤 하죠. 오히려 탑박스를 달지 않고 순정으로 타는 쪽이 다른 이들에게는 더 존재감이 커지는 것이 웃긴 상황입니다. 그만큼 배달대행과 스쿠터라는 존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공통 분모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다양한 브랜드의 입문용 스쿠터들이 많지만 PCX와 MX를 만든 두 회사 혼다, 야마하의 식을 줄 모르는 인기로 인해 다른 브랜드들은 판매량에 있어서 도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익숙함은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새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하곤 합니다. 하지만 요즘엔 트렌드가 정말 많이 바뀌어서 125cc만으로도 도심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굳이 쿼터급으로 넘어가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쿼터급으로 올라가면 장점도 존재하지만 단점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가 125에서 쿼터급으로 넘어갔다면 새로운 신세계가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쿼터급 스쿠터에 관심을 갖는 제일 큰 이유는 기존 125cc에서 느끼지 못했던 속도와 힘입니다. 125cc의 출력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상을 뽑아내고자 하는 욕망, 그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125cc를 타다 보면 간혹 가다가 뻥 뚫린 도로에서 미친듯이 내지르고 싶은 충동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125도 빠르다고 느끼겠지만 사람마다 느끼는 적정 속도에 있어서 점점 익숙해지고 아쉬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매뉴얼 바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꽉 막힌 도로가 아닌 평소에 매우 한산하고 뻥 뚫린 길을 자주 지나다니게 된다면 이러한 충동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쿼터급 스쿠터를 선택하게 된다면 이런 내지르고 싶다는 충동을 해소시켜주고, 라이더가 스로틀을 격하게 쥐어짜는 순간 곧바로 라이더를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쿼터급으로 올라가고 싶은 욕구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125cc와는 차별화된 전자장비와 디자인인데요, 앞서 언급드린 PCX와 MX도 이제는 ABS와 PCS 둘 다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뭔가 아쉬운 부분들이 매우 많죠. PCX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1채널 ABS를 탑재하고 있고 뭔가 승차감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쿼터급 스쿠터들은 125cc보다 진보된 기술력 그 이상을 항상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포르자처럼 전동 윈드 스크린이나 MX의 진보된 2채널 계기판 등 라이더들을 현혹시키기에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디자인 또한 세련되기 때문에 125보다 잘 다듬어진 디자인과 차체의 크기, 수납 공간, 그리고 125cc에서 느끼지 못했던 고속에서의 안정성은 편안한 주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쿼터급을 기변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쿼터급이기 때문에 엔진의 크기와 무게는 무거워졌지만 그만큼 고속에서 안정감 있게 주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쿼터급을 선호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모든 쿼터급 스쿠터는 디자인과 완성도가 125cc에 비해 뛰어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고 없던 기변 욕구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남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 모두가 내 스쿠터를 부러워할 것이다, 혹은 쿼터급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고인물이다, 나는 쿼터급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혼자서 자기 최면을 집 앞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다시 집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는 착각 속에 빠지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세 번째는 활용 빈도인데요, 레저용으로 스쿠터를 타시는 분들은 주말이나 출퇴근, 짧은 기간을 타기 때문에 키로수가 크게 늘어날 일이 없지만 상업용이나 배달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9시간, 10시간씩 운행을 하시기 때문에 활용 빈도가 많은 사람에 따라서 이는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있습니다. 특히 상업용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도심 위주의 주행을 하시게 되고 125cc 스쿠터를 운행한다고 하더라도 승차감과 출력의 한계 때문에 기변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쿼터급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승차감과 힘과 속도가 자연스럽게 따라와주기 때문에 일상에서 더욱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어쨌든 쿼터급 스쿠터를 기변하게 되면 이러한 장점이 매우 많습니다. 장점들만 놓고 본다면 쿼터급 스쿠터로 기변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텐데요. 하지만 쿼터급 스쿠터이기 때문에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첫 번째는 부담스러운 유지비입니다. 쿼터급 스쿠터는 125cc에 비해 연비, 소모품, 보험료, 수리비 등등 모든 게 1.5배에서 많게는 2배 정도 더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유지비를 차분하게 감당이 가능하신 분들만이 쿼터급 스쿠터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고, 막상 내가 쿼터급 스쿠터를 기변을 했다고 해도 기본적인 엔진 오일이나 타이어 구동계 등 각종 소모품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쿼터급 스쿠터가 매력적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샀다가 유지비의 벽을 느끼고 다시 125로 내려오시는 분들도 주변에 꽤 많이 봤습니다. 특히 배달 대행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은 주유소를 꼭 들르시기 때문에 체감이 확 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배로 껑충 뛴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쿼터급을 애초에 타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겠죠. 두 번째는 기동성인데요. 저는 최근 존텐스 350D를 타보면서 혹했던 이유는 쿼터급 치곤 체구가 크지 않으면서 쿼터급의 힘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테스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쿼터급 스쿠터들은 덩치가 크고 날렵하지 못합니다. 쿼터급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포르자나 엑스백스도 마찬가지로 기동성이 떨어지는데요. 꽉 막힌 시내 주행이나 길이 좁은 골목길을 지나갈 때 특히 쿼터급의 단점이 여실히 느껴지게 됩니다. 125 시절에는 내가 힘을 많이 들이지 않고 핸들을 꺾어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었다면 쿼터급 스쿠터는 무게 자체가 일단 무겁기 때문에 후진조차도 버거운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는 단거리 위주로 배달 대행을 하시는 분들, 굳이 쿼터급으로 기변해서 애를 먹는 경우인데 후진할 때도 거리를 봐야 되고 좁은 길에서도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버리기 때문에 심지어 내려서 걸어서 가야 하는 경우도 흔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 이때는 정말 가볍고 기동성이 좋은 125가 그리워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어차피 만날 인연인데요.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공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만 해도 차량 통행량이 매우 많고 통행량이 적은 도로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 도로가 뻥 뚫려서 쿼터급만의 장점인 순간적인 토크와 힘을 발휘해 멀리 갔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국에는 다음 신호에서 만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경험해보신 분들이라면 진짜 공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면 내가 도로에 기름을 쏟아 부으려고 쿼터급을 타는 건지, 아니면 남들과 다른 쿼터급이기 때문에 그놈의 주변 시선 때문에 타는 건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수도권 중심에 거주 중이다, 특히 서울에 거주 중이신 분들은 굳이 쿼터급을 선택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도로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반대로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쿼터급 스쿠터들이 정말 많이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장거리를 많이 타시고 기본적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쿼터급의 장점이 더 부각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사고의 위험성인데요. 앞선 리터급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드린 바와 같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내가 도로에서 제일 빨라야 하고 누군가 내 앞에 허락 없이 끼어들었다면 기어코 앞지르고야 마는 성격이신 분들인데요. 이러한 사고방식은 평생 돌이킬 수 없는 결말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2채널 ABS TCS가 탑재된 최첨단 스쿠터를 타고 있지만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바이크는 라이더의 미세한 조작에 의해 움직이는 한낱 기계이기 때문에 나의 조그마한 실수라도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125보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쿼터급의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고의 확률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가, 그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쿼터급 스쿠터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쿼터급 스쿠터로 가는 것이 과연 현명한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대다수이며 이 밖에도 쿼터급 스쿠터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배기량을 막론하고 안전운전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